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학이론 발견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논술 과정에 집중하면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과 우주를 관찰해온 방식들을 탐험하다 보면 새롭게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타나는 원운동 가속도의 공식을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원심력 공식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림처럼 점 O를 중심에 두고 기준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반경 R 그리고 시타 라디안 떨어진 위치 벡터 P를 P, R 세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좌표 중심 O에서 기준축으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을 X라 할 때 원호 XP의 길이를 S라고 하면 라디안의 정의에 따라 시타는 호의 길이 S 나누기 반경 R이 되고 따라서 S는 R 곱하기 시타가 됩니다. 라디안은 원호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으로 나누어서 각도를 표시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원호의 호자를 따서 호도라고도 합니다. 등속 원운동이란 그림처럼 물체가 위치 A에서 B로 델타 시타 라디안만큼 회전할 때 위치 벡터 PA와 PB의 크기인 회전 반경 R이 일정하고 델타 세타 나누기 미소시간 델타 T라고 정의되는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할 때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한 원운동입니다. 물체가 위치 A에서 위치 B로 등속 원운동할 때 물체의 선속도 V는 위치 벡터의 미소 변화 델타 P를 미소시간 델타 T로 나눈 값이고 그림에서 호도 델타 시타가 아주 작은 값인 경우 위치 벡터 미소 변화 델타 P의 크기는 원호 AB와 같아집니다. 원호 AB의 길이는 반지름 R과 델타 세타를 곱한 값이고 델타 P와 원호 길이가 같아지므로 위치 벡터 미소 변화 델타 P의 크기는 R 델타 세타가 됩니다. 위치 A에서 선속도 크기를 소문자 V라고 하면 소문자 V는 델타 P 크기인 R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눈 값이 되고 델타 세타 나누기 델타 T는 각속도 오메가이므로 선속도 크기 소문자 V는 R 오메가 즉 원운동의 반지름과 각속도 오메가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림에서 델타 시타가 아주 작아지면 위치 벡터 PB, PA는 위치 벡터 P로 델타 P는 원운동의 접선 방향 벡터로 근접하고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선속도 벡터 V 또한 원운동의 접선 방향 벡터로 변하면서 위치 벡터 P와 수직을 이룹니다. 앞에서 추론한 내용을 정리하면 속도 벡터 V는 원운동의 접선 방향으로 위치 벡터 P와 직각관계를 이루고 선속도의 크기 소문자 V는 R 오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A 위치의 위치 벡터 PA가 B 위치의 위치 벡터 PB까지 델타 시타 라디안만큼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 접선 방향 속도 VA는 VB까지 얼마만큼의 각도로 회전할까요? 그림의 A 위치에서 선분 OA와 접선 방향 속도 벡터 VA는 직각을 이루고 B 위치에서 선분 OB와 접선 방향 속도 벡터 VB도 직각을 이룹니다. A 위치에서 접선 속도 VA 방향으로 연장한 직선을 AU라고 하고 선분 OB를 위치 벡터 PB 방향으로 연장한 직선을 OW라고 할 때 직선 AU와 직선 OW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OAC에서 각도
COA는 델타 시타이므로 각 OCA는 90도 마이너스 델타 시타가 되고 막복지각 WCU 또한 90도 마이너스 델타 시타가 됩니다. 속도 벡터 VA를 직선 AU를 따라 위치 C로 이동시키고 속도 VB를 위치 C로 평행 이동시킬 때 속도 벡터 VB와 직선 OW는 직각을 이루므로 속도 벡터 VA와 속도 벡터 VB 각도는 델타 시타가 됩니다. 이것은 위치 벡터 PA가 델타 P만큼 변해서 위치 벡터 PB로 각도 델타 세타만큼 회전할 때 속도 벡터 VA가 델타 V만큼 변해서 속도 벡터 VB로 각도 델타 세타만큼 똑같은 각도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치 벡터 PA와 속도 벡터 VA는 90도 위상 각도 차이를 유지하지만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가 똑같은 각도만큼 회전하므로 각속도 오메가가 서로 같아집니다. 원운동에서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가 똑같은 각도로 회전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사용했던 구심력 가속도를 유도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자동차 운행 중 곡선 구간에서 어떻게 원심력이 작용하는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심력과 구심력에 사용되는 원운동 가속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물체가 A 위치에서 B 위치로 회전할 때 반지름 R 크기인 위치 벡터 PA가 델타 시타만큼 회전하므로 변이 벡터 델타 P의 크기는 R 델타 시타이고 C 벡터의 시간 미분은 속도 벡터 V가 되므로 속도 벡터의 크기 소문자 V는 R 델타 시타 나누기 델타 T가 되고 각속도 델타 시타 나누기 델타 T를 오메가라고 하면 속도 크기 V는 R 오메가가 됩니다. 위치 벡터 대신 속도 벡터 V로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원운동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속도 벡터 V는 R 오메가 크기의 반지름으로 회전하고 속도 벡터 VA가 반지름 R 오메가 크기로 델타 시타만큼 회전할 때 속도 벡터 변화의 크기 델타 V는 R 오메가 델타 시타가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 벡터의 시간 미분이므로 가속도 크기 A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되고 델타 V에 R 오메가 델타 시타를 대입하면 가속도 크기 A는 R 오메가 델타 시타 나누기 델타 T가 되고 델타 T 시타 나누기 델타 T는 오메가이므로 가속도 크기 A는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 크기 A는 R 오메가 제곱이고 이 값은 R 제곱 오메가 제곱을 R로 나눈 값과 같고 속도 크기 V는 R 오메가이므로 가속도 크기 A는 V 제곱 나누기 R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곡선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원운동 가속도 공식 A는 R 오메가 제곱을 적용해 보면 핸들을 급하게 꺾을 때 회전 반경 R이 작아지면서 각속도 오메가가 커지고 반경 R이 작아지는 효과보다 오메가 제곱이 커지는 효과가 커지고 원심력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이 커지면서 자동차가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을 심하게 느끼게 되어 자동차 전복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심 가속도는 또한 속도 V제곱 나누기 회전 반경 R로 표현되므로 곡선 구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조금씩 꺾으면서 회전 중심 바깥쪽으로 회전 반경 R이 커지게 회전해야 A는 V제곱 나누기 R인 원심 가속도가 줄어들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운동에서 접성 방향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유도하였고 원심력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중력 질량, 관성 질량, 정지 질량, 그리고 상대성 이동 질량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행에 빠르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룩소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